네, 안녕하십니까. 조대우입니다. 자, 이번 시간 데이터베이스 5번째 시간이고요. 관계 해석, 관계 대수, 그리고 SQL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이번 시간 학습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 내용, 관계 대수, 관계 해석, 또 SQL 부분인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과목이 바로 데이터베이스라는 과목의 5번째 시간이고요. 자, 여러분들은 정보 처리라는 큰 산을 넘어야 되는데, 이 정보 처리는 역시나 필기라는 과목을 합격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어서 실기 과목까지 여러분 합격하셔야 되죠. 자, 제가 강의 중에 매번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과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그런 과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실기에서도 100점 만점에 30점 분량으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같이 데이터베이스 필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아마 강의 수가 한 10개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벌써 이제 중반까지 왔다는 얘기죠. 자, 5개의 강의, 10개의 강의까지 다 듣고 나면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의 그 실기시험 칠 때 30점 만점 중에서 제 생각에는 한 15점에서 20점은 충분히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필기를 합격하시고 실기를 공부하실 때 이 데이터베이스를 좀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에게 수업을 진행해 드리겠지만 그 실기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 과목 자체는 실무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실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범위가 조금 더 넓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이 준비하고 계시는 필기에서 데이터베이스라는 과목은 사지선다형으로 문제를 풀기 때문에 기본적인 용어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런 용어들을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다면 실기 공부할 때도 훨씬 더 도움이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번에 필기시험을 쳐서 필기를 합격해놓고 실기는 2년간 유효가 있죠. 그러니까 실기시험을 칠 수 있도록. 그러니까 2년 유효가 있으니까 한 6개월 후에 칠 거야. 아니면 이번에는 바쁘니까 다음회에 칠 거야.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으신 분들이 계신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필기를 합격하자마자 바로 다음 시험에 실기시험을 치는 것을 제가 권해드립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까먹겠죠. 데이터베이스가 거의 그 필기에서 공부한 데이터베이스가 실기에서 50% 이상의 내용이 그대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바로 이어서 공부를 하셔서 한 번에 합격하는 걸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는 지금 데이터베이스의 이번 시간에 관계 대수, 관계 해석, SQL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항상 크게 보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여러분들은 지금 뭘 공부하고 있습니까? 데이터베이스요? 아니죠. 여러분들은 컴퓨터라는 큰 산을 정복하고 있는 겁니다. 정보처리 그 기사 필기 또 산업기사 필기 그리고 실기까지 이어진다면 거기서는 배우는 과목 개수가 나중에 이제 신기술 동향 또 알고리즘의 또 그 응용 소프트웨어 부분 여기까지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부분까지 정리를 한다 그러면 그 과목이 한 10과목 정도가 되거든요. 그 10과목을 공부한다는 것은 사실 대학교의 그 컴퓨터 공학과 학생들이 4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을 최대한 압축시켜서 축약시켜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조금 자신감을 드리고 또 자부심을 드리는 부분도 바로 이 말인데요. 여러분들이 정보 처리 그 과정을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이미 대학교 그 컴퓨터 공학과 4학년을 졸업하는 거랑 똑같다. 그만큼 많은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좀 자부심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부담이 됩니까? 자, 좋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 내용이 바로 이렇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지금 뭘 공부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컴퓨터라는 큰 산을 우리가 코끼리로 비교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코끼리 다리 한쪽에 데이터베이스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5강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한 코끼리의 무릎 정도를 공부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큰 개념을 이해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첫 번째 화면을 통해서 이번 시간 관계 대수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관계 대수라는 말 자체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공부를 하고 있죠.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원하는 정보를 유도하기 위한 절차적인 언어가 바로 이 관계 대수인데 사실 여러분 시험에 이 언어 부분에서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난 시간까지 데이터베이스 설계 과정, 개념적, 논리적, 물리적 설계 단계까지 오면서 이제 모든 데이터베이스의 설계가 끝났죠. 이제 뭐합니까?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 설계자고 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입장에서 고객이 원하는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고 또 추가하고 또 필요 없는 거는 지우고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랑 직접 질의하고 응답하는 대화할 수 있는 언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언어를 우리가 보통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C 언어라든지 뭐 베이직 언어라든지 이런 언어 들어보셨죠? 자, 그런 언어로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을 컴퓨터에게 입력할 때 뭐 프로그램을 짠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했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모든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컴퓨터는 직접 질의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언어, 우리 시험에 나오는 언어가 바로 SQL이라는 Structure Query Language, 우리말로 구조적 질의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 뒷부분과 다음 시간에 이어서까지. 그러면 그 SQL이라는 언어의 모태가 되는, 기본이 되는 게 바로 이 관계 대수 부분이라는 거죠. 이 관계 대수 부분을 잘 이해하면 SQL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 이 R1과 R2는 relation의 약자로 제가 쓴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relation이 있다는 얘기죠. 또 여기서 relation이 뭡니까? 라고 묻는데, 제가 앞서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앞서 강의에서 relation이 뭐고, 속성이 뭐고, 튜플이 뭐고, 뭐 카디널리티가 뭐고, 이런 여러 가지 용어를 앞서 강의에서 설명을 드린 이유가 이번 시간부터 이어지는데 이거 릴레이션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강의를 열심히 듣고 정독해서 따라오셔야만 이 강의의 내용이 쉽게 여러분 머릿속에 쏙쏙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하나의 개체입니다. 엔티티입니다. 자, 릴레이션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릴레이션 두 개를 합쳐서 새로운 릴레이션을 만들어낸다, 추출해낸다. 물론 이렇게 조인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합친다는 개념도 있겠지만 두 개의 릴레이션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추출해서 새로운 어떤 릴레이션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어떤 언어, 그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관계 대수다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릴레이션을 생성해내는 데 필요한 어떤 연산적인 부분이라는 의미도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시험에서 이제 필기시험에서는 다음 중 관계 대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이렇게 나왔을 때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이따 교재 정리 때 다시 한번 밑줄 쫙쫙 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 대수의 의미 이해하셨는데, 그러면 이 관계 대수에는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 첫 번째, 이제 기본 관계 연산이라는 이름 또는 순수 관계 연산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집합 연산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딱 이렇게 네 개씩 존재를 합니다. 자, 첫 번째, 기본 관계 연산자에서는 select, 그리고 project, 또 join, 또 division, 요 네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집합 관계 연산자에서는 union, difference, intersection, 그리고 cartesian product, 이렇게 네 가지가 존재를 하죠. 자, 수학적인 이 영어 단어를 보는 순간 저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수학적인 의미로 생각하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이번 개념 강의, 이 PPT 강의에서는 제가 기본 관계 연산자에서는 select와 project, 그리고 division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교재에서 다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연산도 마찬가지 이 cartesian product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교재에서 설명을 드려도 충분하니까 교재에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기본 관계 연산자에 속하는 select의 의미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 기본 순수 관계 연산자의 대표적인 이 select는 여러분들이 이따 수업 뒷부분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select 연산자를 가지고 select 명령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빨리빨리 이제 추출하고 검색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기본 관계 연산자의 select는 영어 사전적 의미가 뭐 찾아낸다, 뭐 선택한다, 뭐 검색한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성적표라는 이 테이블에 릴레이션에 5명의 튜플, 5명의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속성으로는 이름, 국어, 영어, 수학, 뭐 성적표가 되겠네요. 여기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형태를 검색하겠다는 얘기예요. 셀렉트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결과를 얻고 싶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결과를 감아보니까 2명의 사람이 나왔는데 이 결과를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온 겁니까? 그쵸? 영어 점수가 90점 이상인 학생들만 보겠다 이 말이죠. 자, 우리는 인간의 눈으로 이걸 쳐다보면 너무 간단하게 그 결과물을 알 수 있습니다만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릴레이션이 만들어졌을 때 5명의 데이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기사 친구만 해도 회원 가입자 수가 몇만 명이 되는데요. 그 몇만 명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합격자만 검색을 하겠다. 아니면은 5월 달에 등록한 학생만 검색을 하겠다. 또는 네이버라는 큰 회사에는 회원수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거의 4천만 명, 5천만 명이 되죠. 중복 회원을 합한다 그러면 그 많은 회원들 중에서 그 네이버 그 프로그래머가
내가 원하는 사람만 검색을 할 때 몇 천만 명이 검색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런 랭귀지 언어로 사용하지 않으면 검색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select라는 명령어가 하는 일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시험에서는 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데요. 잘 보이십니까? 자, 영어 점수가 크거나 같다 90 어디? 성적표라는 릴레이션에서 자, 괄호 안에 테이블, 즉 릴레이션의 이름을 넣고요. 성적표라는 릴레이션에서 영어 점수가 90점 이상인 사람을 검색하겠다. 이 select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한다? 시그마라는 소문자 기호로 표현을 합니다. 시그마라는 기호를 넣고 그리고 릴레이션의 이름을 넣고 중간에 조건을 넣음으로써 내가 원하는 것을 검색하겠다는 형태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시험에서 필기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자, 이런 식으로 적어 놓고요. 그 결과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올바른 것은 이렇게 나온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고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려면 어떤 식으로 명령을 내려야 됩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정리되셨어요?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이런 걸 잘 다루지 않았던 이 처리 같은 비전공자 분들께서는 자, 이런 부분을 조금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따로 적어 봤는데요. 우리 컴퓨터에서 비교 연산자 쓸 때 이 부등호가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잘 안 보이실까봐 제가 다시 한번 적어 드릴게요. 이렇게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는 얘를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상. 그럼 반대로 작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얘를 이하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하. 그 다음에 또다시 왼쪽으로 이렇게만 벌어지면 얘를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초과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렇게 벌어지면 우리가 미만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학 시간에 A와 B가 서로 다르다라고 표현할 때는 우리가 수학 시간에는 이렇게 표현했죠. 우리 컴퓨터에서는 키보드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르다는 표현은 부등호를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기능을 이용해서 이 기호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영어 점수가 90점 이상인 사람을 또 검색할 때 또는 뭐 수학 점수하고 영어 점수가 서로 다른 사람을 검색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을 놓고 검색한다. 그럼 여러분이 외워두고 기억해야 될 부분은 뭐다? 시그마라는 기호와 릴레이션의 이름 사이에다가 이 내용을 넣겠다. 릴레이션 이름은 괄호로 묶어줘야 되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정리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select 연산자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이따 교재에서 다시 한번 밑줄 쫙쫙 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프로젝트 연산자. 자, 프로젝트 연산자는 속성에 대한 부분을 검색하는 거죠. 자, 어떤 부분이냐? 자, 프로젝트 연산자는 파이라는 기호를 씁니다. 파이라는 기호를 쓰고 역시 릴레이션 이름을 뒤에 적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속성들의 이름을 중간에 적어주면 되는데 속성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콤마로 구분해 줍니다. 자, 어떻게 해요? 자, 파이 쓰시고요. 그 다음에 성적표라는 이 릴레이션의 이름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름 콤마 영어를 적게 되면 이 전체 중에서 이름이라는 열과 그리고 영어라는 열만 따로 추출해서 이렇게 보여준다는 얘기죠. 뭐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쵸? 처리? 그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다? 프로젝트 연산자는 속성을 검색하는 거다. 속성을 선택하는 거다. 파이라는 기호로 사용되고 있다. 자, 그래서 select 연산자는 횡으로 튜플 단위로 검색을 하는 거고 프로젝트 연산자는 파이 기호를 쓰면서 이 속성 단위로 연산을 하는 거다. 뭐 이렇게 좀 기억을 한다면 좀 헷갈리지 않을까? 그죠? 헷갈리지 않지 않을까?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elect와 project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달라는 거 부탁드리고 이런 것들이 기초가 되어서 SQL 명령어에서 우리가 데이터 조작어 DML 공부할 때 select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이 될 겁니다. 자세하게. 자, 좋습니다. 자, 셀렉트까지 봤고요. 프로젝트까지 봤고요. 이번에 집합 연산자에 해당되는 카티션 프로덕트. 자, 나머지 안 한 부분은 교재 정리해서 따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카티션 프로덕트라는 것은 교재에서 이제 좀 설명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예를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표현을 해봤는데 자, A라는 릴레이션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번에 뭐 001, 002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 B라는 릴레이션에서는 또 역시나 뭐 성적이 90점, 80점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두 개의 릴레이션의 카티션 프로덕트는 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자, 곱을 하는데 A와 B를 곱을 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느냐? 이런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카테시안 프로덕트 연산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어떻게요? 자, 이렇게 A1하고 B1, 그리고 A1하고 B2 이렇게 한번 연산해서 A1하고 B1, A1하고 B2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어서 그 다음에 A2하고 B1, 그 다음에 A2하고 B2 이렇게 나타나서 A2, B1, A2, B2 이렇게 나타난다는 의미예요. 시험 문제에서 역시나 두 개의 릴레이션을 주고 카테시안 프로덕트의 연산을 했을 경우에 결과물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쉽게 맞출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은 강의를 들은 사람은 맞출 수 있고 강의를 듣지 않은 사람은 틀릴 수밖에 없는 형태의 문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은 데이터베이스 지금 5강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작심삼일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데이터베이스 과목 열심히 들어요, 그죠? 근데 꼭 뒤에 가면 이제 전자계산기 구조나 이렇게 넘어가면서 뒤에는 흐지부지 대충 강의를 듣고 시험 치러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요, 그렇게 해갖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안타깝게 만약에 그 불합격을 했다. 그러면 정보 처리를 꼭 따야 된다면 다음에 또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죠?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계획을 딱 잡아서요. 계획을 딱 잡아서 저도 지금 강의를 하루에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강 또는 두 강 정도를 지금 강의를 지금 제작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강의를 너무 많이 하면요. 하루에 한 5강의를 찍었다. 그러면 뒤에 5번째 강의는 제가 막 피곤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피곤하고 있기 때문에 강의가 잘 안 나와요. 그죠? 제가 여러분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이 더 있는데 그런 부분을 놓치는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딱 하루에 한 강의만 찍자. 그래서 그 한 강의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자. 이런 생각을 갖고 강의를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만약에 시험 공부 기간을 한 2달로 잡았다. 그러면 2달 중에서 하루에 막 몰아서 들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에 한 강만 듣겠다. 그래서 전체 강의 개수를 계산을 해서 나는 꾸준히 전체 부분을 정독을 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한다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다는 거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념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죠? 자, 좋습니다. 집합 연산자였고요. 자, 이어서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관계 해석에 대한 얘기인데 관계 대수와 관계 해석은 항상 같이 붙어 다니는데요. 관계 대수나 관계 해석은 사실 동일한 면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문장으로만 설명을 해드리는데 관계 대수는 절차적인 언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관계 해석은 비절차적인 언어고요. 다른 말로 튜플 관계 해석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는 도메인 관계 해석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관계 해석에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면 다음 중 관계 해석에 관련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또는 이렇게 설명을 쭉 해놓고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다 시험에 나왔던 문장이니까 잘 기억해 둡니다. 자, 데이터 연산을 표현하는 방법이고 계산 수식을 이용해서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정의할 수 있다. 계산 수식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과정은 관계없이 항상 결과에 의존하게 되는 게 관계 해석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항상 지리어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관계 대수와 관계 해석은 기능과 능력 면에서는 거의 동등합니다. 하지만 비절차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차적인 언어를 더 많이 쓰기 때문에 관계 대수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정리를 하고 또 이어서 공부하게 될 SQL 부분 같은 경우에도 관계 대수와 좀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관계 해석에 대한 정의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이어서 SQL 부분 보도록 하죠. 자, SQL은 뭐의 약자다? 그쵸? Structure Query Language의 약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말로 하게 되면 구조적 지리어다. 상당히 중요하죠. 자, 이번 시간에 개념만, SQL에 대한 개념만 정리를 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SQL에 자세하게 실습 예제까지 보여드리면서 시험에 나오는 것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4년에 IBM 연구소에서 개발한 SQL이라고 하죠. SQL. 자, SQL에서 유래가 됐고요. 관계 대수와 관계 해석을 기초로 한 혼합형 데이터 언어로서 그 종류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DDL. DDL은 우리말로 하면 데이터 정의어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DML은 데이터 조작어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DCL은 데이터 제어어에 해당됩니다. 자, 정의, 조작, 제어. 그래서 가끔씩 문제가 좀 쉽게 나온다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다음 중 SQL 언어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1번, 2번, 3번, 4번 다른 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글자 따서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정조제,
정조제. 좀 외우기 쉽겠죠? 정조제. 자, 관계 대수와 관계 해석을 기초로 한 혼합형 데이터 언어의 SQL의 종류는 세 가지. DDL, DML, DCL 세 가지가 있고요. 시험에 나온다면 이 영어로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자세한 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될 거예요. 이번 시간에 이렇게 종류가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하십니다. 그 구조화된 지리어로서 이제 입력 릴레이션이 존재한다면 SQL 언어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릴레이션을 추출할 수 있는 또는 만들 수 있는 이런 형태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SQL 지리어 중에서 이제 DDL의 종류를 또 제가 적어봤습니다. 세 가지가 있다 그랬었죠. 자, DDL의 종류 첫 번째 create, alter, drop 세 가지 외워주십니다. 외워주셔야 돼요. DDL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이렇게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DML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요. DML의 종류는 select, insert, delete, update 네 가지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DCL 데이터 제어에 속하는 것은 commit, rollback, grant, revoke 네 가지가 있어요. 자, 결국 이 구조화된 지리어를 이 명령어들을 통해서 SQL 명령어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릴레이션을 추출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제가 create가 뭔지, alter가 뭔지, drop이 뭔지 이런 것들 다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뭐 교재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이번 화면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뭘 기억한다? 이렇게 종류가 있다. 만약에 이거 시험에 나온다면 다음 중 DDL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DML에 속하는 것끼리 묶인 것은 DCL에 속하는 것은 이렇게 나왔을 때 무조건 맞춰 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어디까지? 데이터베이스 실기까지도 이어진다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SQL에 대한 그 전반적인 그 개념 정도까지 우리가 정리를 했고요. 교재 속으로 들어가서 교재 속에서 자세하게 그 명령어가 grant가 뭔지 또 revoke가 뭔지 DCL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정의에 해당되는 create, alter, drop에 대한 의미가 뭔지 교재를 통해서 자세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교재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이어서 교재 정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 데이터 언어 부분에서 이 관계 대수라는 부분 잘 정리해 두셨어야 되는데 이 관계 대수라는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종류가 크게 이제 순수 관계 연산자와 그리고 집합 연산자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우선 그 관계 대수에 대한 어떤 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별표 하나 하고요. 절차적인 방법이라는 말로서 반드시 기억을 하신다면 우리가 관계 해석 부분에서 이제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관계 해석 부분은 절차적인 언어가 아니라 비절차적인 언어로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쭉 내려가서 이제 순수 관계 연산자 부분 보도록 하죠. 자, 순수 관계 연산자 부분을 보시게 되면 자, 순수 관계 연산자는 크게 그 여러 가지 종류를 아까 화면에서 제가 보여드렸지만 첫 번째가 이제 이 디비전이라는 부분인데 디비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눗셈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화면에서는 제가 설명을 따로 안 드렸기 때문에 표현 방법을 잘 보세요. 자, R이라는 릴레이션과 그리고 S라는 릴레이션 중에서 속성 R과 속성 S를 어떻게 한다? 나눗셈을 한다. 이렇게 이제 디비전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얘가 이제 구입자 R이라는 릴레이션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그리고 생산품 R이라는 릴레이션이 이렇게 존재를 한다면 자, 두 개를 구입자라는 릴레이션과 생산품이라는 릴레이션 안에서 구입자의 구입품 코드라는 거와 생산품의 생산품 코드, 다시 말해서 얘와 얘를 어떻게 한다? 나눗셈을 한다, 디비전을 한다 이 말이겠죠. 자, 그랬을 때 결과물은 어떻게 나오느냐? 자, 구입품 코드에서의 또 생산품 코드와 똑같이 일치하는 게 생산품 코드가 AB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과 자, 구입품 코드에서도 AB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AB로 연결되어 있고 그러면 이 내용과 똑같이 일치하는 부분은 여기와 여기 두 개밖에 없어요. 그죠? 자, 얘는 해당되지가 않겠죠. 자, 결국 우리가 그 결과물은 이름이 박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이름이 김이라는 사람이 둘 다 구입품 코드와 생산품 코드가 일치하는 AB로 만들어져 있다는 걸로 해서 요 데이터만 우리가 출출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아래쪽에 볼까요? 그러니까 결과물을 나와 있는 부분 보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자, 이렇게, 구입번호 1번,
그리고 박이라는 사람의 AB, 그리고 2번에 김이라는 사람의 AB에 해당되는 그 결과물을 이렇게 번호와 이름만 이렇게 추출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디비전은 이 나눗셈의 의미인데 나눗셈을 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뭐 사실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디비전 부분은 디비전은 나눗셈을 의미하는 거면서 이런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겠구나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어서 프로젝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라 그러기도 하고 프로젝션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자, 프로젝션 해서 이거는 별표를 따로 2개를 치겠습니다. 프로젝션. 자, 프로젝션 부분은 테이블에서 특정 속성에 해당되는 열을 선택하는 데 사용이 된다는 말 중요하죠. 프로젝션과 반대의 의미, 행을 선택할 때 쓰는 게 우리가 select 또는 selection이라고 우리가 화면 강의를 통해서 공부를 했었죠. 무슨 기호를 사용한다? 프로젝션은 파이 기호를 쓴다는 거. 그래서 표기하는 방법이 앞에 파이를 적고 뒤에 릴레이션 이름을 적고 그 다음에 속성의 리스트를 콤마로 구분해서 적어주시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예를 보니까 성적이라는 릴레이션에서 이름, 국어, 영어, 수학 총점 평균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성적 R에서 이름과 평균을 추출하는 형태의 내용을 만들어라.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니까 자, 어떤 결과를 만들어 줍니까? 그쵸? 이름과 평균을 검색해라. 자, 파이라는 기호 프로젝션 성적 릴레이션에서 그래서 이름과 평균만 추출되게끔 이렇게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자,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이어서 이제 조인에 대한 개념은 말 그대로 이제 조인이니까 2개를 어떻게 붙인다 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나중에 우리가 뒤에서 이제 조인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이제 정리할 시간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이죠? 저지난 시간입니까? 정규화를 공부를 했었죠. 자, 정규화 공부할 때 여러분들은 정규화에 대한 개념이 어떤 개념이었어요? 2개의 릴레이션 을 만드는 과정. 다시 말해서 하나의 큰 릴레이션 속에서 발생되는 여러가지 이상현상 때문에 안정적인 릴레이션으로 가기 위해서 2개의 테이블을 이렇게 분리시키는 과정을 정규화라고 했다면 조인이라는 개념은 분리된 2개의 어떤 릴레이션을 다시 하나로 합하는 형태의 개념을 우리가 조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조인의 결과는 자, 성적 릴레이션 성적 R이라는 릴레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학점 R이라는 릴레이션이 있습니다. 여기서 R이라는 릴레이션과 S라는 릴레이션을 조인을 하는데 귀속성 R과 귀속성 S를 조인을 하겠다. 같은 것을 이렇게 같은 것을 그래서 조인을 할 때 쓰는 그 기호는 이렇게 나비 넥타이 모양 요 모양으로 이렇게 조인을 하게 된다는 거. 이 기호 자체가 시험 문제 나온 적도 있습니다. 조인을 할 때는 어떤 기호를 쓴다? 나비 넥타이 모양의 기호를 쓴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적 R과 학점 R에 대한 부분을 이제 조인을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성적 R과 학적 R을 학번을 기준으로 합쳐라라는 개념이라면 학번과 학번이 같은 것을 조인을 하라. 어디서? 성적 테이블과 학점 테이블에서. 그죠? 자, 학번이 같은 거니까 여기에 1, 2, 3번 또 4, 5, 6번 있다면 여기도 1, 2, 3번 4, 5, 6번 있으니까 전부 다를 합하면 되겠네요. 이게 그대로 오고 또 얘도 그대로 오니까 맨 뒤에 주소 부분이 그대로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테이블을 하나로 조인하게 되는 이런 결과물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자, 셀렉션 또는 셀렉션 뭐 발음 기호상으로서 뭐 어떻게 읽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별표 이거 2개 하겠습니다. 셀렉션 하시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 셀렉션 부분은 중요한 것은 이제 수평적 부분 집합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시그마라는 기호를 쓴다는 거. 표기하는 방법은 시그마 앞에 쓰고 뒤에 릴레이션 이름을 쓰고요. 중간에 조건을 적어주게 됩니다. 자, 문제에서 얘는 시그마 평균이 90점 이상이다. 뭐 성적 테이블에서 그래서 성적 테이블에서 평균이 90점 이상인 애는 100점짜리 얘밖에 없네요. 그죠? 이 정이라는 사람의 결과만 추출되게끔 만들어 주게 되겠네요. 어렵지 않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계 대수의 집합 연산자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집합 연산자 부분은 합집합에 대한 개념인데 우리는 수학적으로 자, A라는 릴레이션이 있고 B라는 릴레이션이 있다면 A라는 릴레이션 속에 있는 모든 내용과 그
그 다음에 B라는 릴레이션 속에 있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그 결과물을 가져올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 유니언 합집합이라는 의미. 요 그림 하나 그려두시기 바라요. 그래서 결과 튜플은 중복이 제거되면서 합집합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제 A에 있는 거와 B에 있는 게 만약에 똑같은 게 있다면 중복은 제거돼서 나타난다는 걸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교집합이라는 의미 아시죠? 인터섹션이라면서 자, A라는 릴레이션과 자, B라는 릴레이션 중에서 공통된 이 부분만 추출하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교집합에 대한 얘기겠고요. 차집합에 대한 개념은 역시나 A라는 릴레이션과 자, B라는 릴레이션에서 만약에 결과물이 자, A에서 B를 뺀 값을 추출하라 그러면 A에서 B를 뺀 값이니까 그죠? 남는 거는 얘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거고 반대로 B에서 A를 뺀 결과물도 추출하라 하면 그 반대의 개념으로 추출이 될 수가 있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차집합 디퍼런스에 대한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카티션 곱이라는 것은 아까 화면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시험에 몇 번 나왔기 때문에 따로 별표를 하나 해두고요. 전산 영어로서 이렇게 설명으로 문제가 나온 적도 있었으니까 한번 읽어봐 달라는 거 부탁드리고요. 곱을 수행한다는 말 그리고 튜플의 수를 곱한 것과 같은 개수의 결과에 튜플이 생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까 그 카티션 프로덕트 제가 설명드릴 때 그 A라는 릴레이션이 뭐 이렇게 A1, A2 이렇게 존재하고 그죠? 자, B라는 릴레이션이 이렇게 있으면 뭐 B1, B2 이렇게 존재한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그리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곱을 했었죠. 그래서 얘가 두 개고 얘가 두 개고 그래서 두 개를 곱한 결과물 4개의 결과물이 나오게 되더라. 그죠? 이 개념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아까 화면 강의에서 설명했던 그 결과물이 4개가 나왔기 때문에 그 말을 이제 따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 역시 여러분이 열심히 읽어봐 주셔야 되겠고요. 이제 관계 해석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 자체가 풀이하는 형태로 문제가 나오지는 않으니까 개념 중요한 것만 줄치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해석의 특징 중에서는 이제 튜플 관계 해석과 도메인 관계 해석의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한다는 거, 요거 메모해 두시고요. 어떤 경우라도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하는 기능과 능력 면에서는 동등하다. 뭐가? 관계 해석과 관계 대수는 기능과 능력 면에서는 동등하다는 말을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장, 이 5번 문장이 시험에 많이 나온 부분인데 바로 이 비절차적인 언어라는 거. 관계 대수는 절차적인 언어라고 말씀드렸죠. 관계 해석은 비절차적인 언어라는 사실을 정리해 두시고요. 시험에 아주 자주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별표 2개를 하면서 이게 다 틀린 답으로 나왔던 부분이죠. 역시나 틀린 답으로 나왔던 부분을 잘 체크해서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문제는 건너뛰고요. 문제는 나중에 수업 뒷부분에 제가 따로 풀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자, SQL 언어 부분 보도록 할게요. 자, SQL 언어 부분을 우리가 지리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리어 부분에서 이제 DBMS에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데이터를 뽑아내서 사용 가능한 형식으로 나타내주는 소프트웨어의 툴 혹은 또 함수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죠. 지리어. 결국 이제 어떤 릴레이션이 이렇게 있다면 이 릴레이션에서 뭐를 SQL이라는 랭귀지를 써서 내가 원하는 새로운 어떤 뉴 릴레이션을 뽑아낼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언어 툴을 우리가 지리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중에서 이제 이 지리어의 종류는 많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다? SQL 언어를 가장 많이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이 4번의 SQL이라는 말이 Structured Query Language라 해서 구조화된 지리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이 SQL의 종류 부분에서 묻는 문제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죠. 화면에서는 제가 종류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인 명령어의 의미까지 여러분 알아두셔야 되는데 DDL이라는 것의 데이터 무슨 정의어, 우리말로 하면 정의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정의어의 종류 크게 3가지, create, alter, drop 있다는 거. 이 DDL 따로 별표 3개 하겠습니다. 3개. 별표 3개. 자, DDL에 대한 종류 create, alter, drop인데 이 create는 이거 나중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고급 부분에 뒤에 가서 다 우리가 배우게 되겠지만 스키마라든지 도메인 그리고 테이블, 뷰, 인덱스 등을 뭐 할 수 있다. 정의할 수 있다는 말이고요. 정의. 그 다음에 alter라는 것은 그렇게 정의된 것을 테이블에 정의된 것을 변경하는 부분이 alter고요. 드롭이라는 것은 이렇게 만든 정의했던 것을 나중에 어떻게 한다? 삭제하는 게 바로 드롭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외워야 될 게, DDL은 create, alter, drop이다. create는 정의하는 거다. alter는 변경하는 거다. drop은 삭제하는 거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는데, 테이블인 경우에만, 테이블을 alter를 쓸 수가 있다는 거죠. 테이블인 경우만 alter를 써서 변경할 수 있지. 스키마나 도메인이나 뷰나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create 명령과 drop 명령을 사용해서 정의하고 삭제만 가능하지 변경은 할 수 없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정리가 되셨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DDL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장문으로 이렇게 문제가 나온 경우가 많은데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체크한다 그러면 이 4번 따로 하나 체크를 해두시고요. 이 4번에 대한 부분이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하거나 그 정의를 수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다. 자, 정의한다는 말, 수정한다는 말, 이 말이 정의가 create가 되겠고 수정이 alter가 되겠죠. 물론 삭제할 때도 쓴다는 겁니다. 그게 5번에 설명이 되고 있죠. 어떻게 해요? 뷰나 인덱스 등의 구조를 정의하고 변경하고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이다. 하지만 이 변경은 테이블만 가능하다. 요거까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DDL 언어의 사용 방법에 대한 예는 우리가 언제 배운다? 다음 시간에 공부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DDL과 뭐 DML, DCL에 대한 사용 방법을 공부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직접 설계한 데이터베이스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되겠구나 라는 의미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DML에 대한 종류는 크게 4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select라는 명령어 검색하는 겁니다. 튜플을 검색하는 거죠. 자, insert는 삽입하는 거, 그리고 delete는 삭제하는 거, 그리고 update는 변경, 갱신하는 거예요. 자,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제대로 이렇게 집중해서 안 했다 그러면 우리가 DDL에서 사용됐던 언어 중에서 이 말이 좀 비슷한 게 있어요. 그죠? 변경할 때 DDL 같은 게 변경할 때 뭐 썼어요? alter 썼죠. alter. 그리고 정의할 때 뭐 썼어요? 정의할 때는 create. 그리고 삭제할 때는 drop이라고 썼었죠. drop.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딸랑 외우고 시험 치러 가서 삭제란 명령 나왔다고 drop을 찍으면 안 된다는 거죠. 문제에서 DDL을 묻는 건지 DML을 묻는 건지를 정확하게 보고 난 다음에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정리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설명 부분을 내려가서 이제 설명 부분은 이제 전산 영어 문제를 대비해서 이제 영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넣어놨기 때문에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결국 사용자나 응용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인터페이스라는 게 DML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자료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당연히 서로와 연결을 시켜주는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게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DCL 부분이죠. 데이터 제어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자, 데이터 제어, DCL. DCL의 용어는 크게 4가지를 설명드렸었고요. 커미트라는 것은 정상적인 완료를 나타낼 때, 정상적이다. 모든 수행 과정이 끝났다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자, 롤백이라는 것은 뭡니까? 커미터와는 반대적인 개념입니다. 커미트는 정상적으로 완료됐을 때를 커미트를 얘기하는 거고, 롤백이라는 것은 그 작업이 실패했을 때, 실패하게 되면 다시 어떻게 롤백 시킨다.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게 만든다. 이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랜트와 리보크도 반대 의미인데, 그랜트라는 것은 사용 권한을 부여해주는 거고, 리보크라는 것은 부여했던 권한을 다시 뺏어오는 거죠. 취소시키는 게 바로 리보크다. 어떤 카페 같은 데 가면 등업을 하죠. 그죠? 등업을 한다는 것은 그 카페 지기가 그 사람한테 그랜트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 권한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자꾸 스팸을 올리고 광고를 올리게 되면 그 권한을 박탈시켜버려서 강등을 시켜버리죠. 그럼 리보크를 시킨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 의미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DCL도 따로 별표 2개 정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머지 그 설명 보면 DCL을 사용할 때는 데이터의 보호와 관리를 위해서 DCL을 주로 쓰게 되고요. 데이터의 보안과 또 무결성 및 회복 그리고 병행 수행을 위해서 DCL이라는 명령을 쓰게 된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정리해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 교재를 미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음 시간에 이렇게 네모 박스를 쳐서 create, alter, drop에 대한 부분을 실제 실무에서 쓰는 예를 통해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우리가 다음 시간을 통해서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화면으로 들어가서 마무리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재 정리까지 마무리를 해드렸는데요. 자,
이번 시간의 내용을 정리를 좀 다시 한번 하게 되면, 자, 관계 대수와 관계 해석에 대한 개념과 사용 방법, 뭐 셀렉트라든지 프로젝트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SQL의 개념과 종류를 정리하면서 SQL의 DDL, DML, DCL에 대한 각가지 부분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만 우리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이제 실습을 통해서 내용을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 내용 보여드리는데 그때 가서 DDL이 뭐예요? DCL이 뭐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혼납니다. 아시겠죠?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 예고해드리면 다음 시간 제 6강 데이터베이스에 DDL, DML, DCL 참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재미있는 부분이니까 다음 시간에 아주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도 열심히 달려오셨기 때문에 좀 쉴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시고요. 또 이렇다고 해서 오랜만에 강의 들으러 와서 한 강의 듣고 쌤이 쉬라고 했다고 쉬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죠? 열심히 시간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더 즐거운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